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시장이 다소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게 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네요. 어제는 또 시장이 좋다가 네. 오늘은 또 어제는 마치 바닥 시그널을 보내주는 듯 하다가 오늘은 바닥 아직 멀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나씩 종목부터 이야기해보고 시장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많이 밀렸어요. 이게 서부 WTI 기준으로 8에서 9% 이렇게까지 밀리다 보니까 S-오일의 주가도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매수, 매도, OX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오로일치가 되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유가가 하락했어서 S-오일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갖고 가자라는 오를 주신 거 보면은 유가 하락이 길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의견인지요?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아침에 매도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유가가 물론 그렇게 100달러 정도로 밀릴 정도까지 9% 하락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정유주의 또 하나의 대표 주자는 오늘 엑슨모빌은 3% 하락했습니다. 왜 S-오일은 9% 이렇게 많이 밀려야 될까요? 네, 이유가 또 단순하게 비교해 보게 되면 뭐 규모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정제 설비는 엑슨모빌과 확실하게 다르게 정제 설비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어떤 유가를 통해서 뽑아내는 정제 설비들은 과정들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게 그냥 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그러다 공매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다 보니까 유독 또 국내 시장의 종목들이 약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냥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납니다. 근데 일단 유가와 관련된 쪽도 지금 급하게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는 있겠다는 그 긍정적인 것보다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나오는 경기의 부담감들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 쪽은 별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드는데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변동폭이 큰 정유사의 한 입장을 봤을 때는 좀 가슴 아프고요. 근데 아마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유가를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좀 한국 시장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가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사용과 사세님의 전망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 전망을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도 이제 일개 개인이에요. 근데 보면은 기관 쪽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65달러인가 63달러인가를 시티글로벌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우 봉쇄로 러시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수출 아예 금지해 버릴 거다. 그러면 63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JP 모간이 또 뭐라 그랬죠? 380달러 갈 거다. 63달러요? 네. 왜 이렇게 갭이 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예측을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수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 자꾸 예측하면서 물타기 하지 마시라. 손대지 마시라.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대신 분 안 계시겠죠. 설마 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액션을 뭔가 왔다. 잠깐 온 것 같은데 나 이거 살까? 그렇게 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강도가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게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불타기를 하더라도 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가 됐건 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 됐건 아니면은 지수, 종목이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하는 게 지금 힘들고 유의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S-오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오로일치가 되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OCI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상하리만큼이나 태양광주, 풍력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급락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방송한 도중에 막 하나솔루션도 막 VI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은 이 OCI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의견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나뉘어졌습니다.
그동안 좀 꾸준히 태양광주들을 모아가던 기관이었는데 어제 오늘 좀 발을 빼면서 주가가 확 무너지고 있거든요. 일단 사용과 사장님은 OCI에 대해서 네. 피하자라는 의견 주신 것 맞습니까? 예, 일단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피해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들이 수요가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올라갔을 때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의 그리드 페리티가 유가가 자꾸 올라오면은 그 갭이 좁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좁혀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에 또 단기간에 이슈로 오른 거잖아요, 사실. 어떤 미국 쪽에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24개월 동안 관세 조치 유예해주고 자국 내에서 태양광 생산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들이 지금은 조금 빠지는 단계로 온 것 같고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좀 가파르게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신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오전에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2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장 끝나고 나서는 이게 순매수로 전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살펴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단기간에 이런 투신의 집중적인 매도는 굉장히 시세에 큰 훼손을 가져옵니다. 오늘 일단은 일봉상에서 35일선을 지지받으려고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는 있어요. 달리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 높이는 파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외국인 매수 좀 약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1만 원까지도 차익이 조금 발생되는 구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유가가 하락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국제 유가가 계속 치솟다 보면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신재생이 답이다라는 의견으로 또 갈 수 있기에 최근에 뭐 태양광주 그리고 풍력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유가가 급락하니까 일도 좀 같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그 와중에 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면 때문에 이 OCI를 조금 더 보려고 하시는지 좀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그 논리라면 해외에서 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의 신재생 에너지도 폭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긴 전혀 영향이 없는데요. 근데 왜 또 우리만 이럴까요? 우리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또 그냥 수급입니다. 어떤 지금은 펀더멘탈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냥 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다 뭐 악재 비슷한 것만 나온다. 일단 10%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이럴 거면 문 닫으세요, 그냥. 네, 이런 쪽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유가를 통해서 완화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물류비 감소되죠. 거기다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쪽 감소됩니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인건비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호재인데요. 수익성이 더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악재라고 또 그냥 남들 파니까 그냥 다 같이 우르르 파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의 단면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공매도 폐지하시죠, 그냥. 이상입니다. 저 원래 그런 공매도 폐지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투서 쓰고 싶어요. 폐지하게 해달라고 일시적으로. 이거 좀 고치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이런 정도면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증시만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이상 현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제금리 하락에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매를 맞았던 성장주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런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X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빠르게 좀 볼게요. 네, 글쎄요. 일단은 이쪽이 좀 실적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경기 침체로 갔을 때 어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금리 좀 내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실적들을 돌릴 수 있을까? 예전에 봤던 밸류로 8만 원대 막 이런 가격들이 합당한 가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주봉 월봉 구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 지지 확인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선 두 분 모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도 연결짓는 게 가지각색으로 연결이 되고 또
소비 침체 경기 둔화하면은 누가 또 신재생에 신경을 쓰느냐,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오늘 보는 마감의 살 종목은 무엇인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코로나 백신 포기. 요거는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젠돌보기. 케어젠? 맞나요? 네. 볼게요.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케어젠과 셀트리온인데. 네, 그것도 맞추시네요. 젠 돌보기. 케어젠은 왜 지금 봐야 될까요? 전가요? 네. 일단 요즘 그나마 바이오주 좀 강하고요. 두 분 다 오늘 그쪽 섹터예요, 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찾아서 대피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모르죠. 어떤 또 악재 나와서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일단 살살 대응은 하시되, 이 회사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업체 중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펩타이드, 성장 인자 단백질 쪽에 주력하는데, 관련돼서 의료기기, 그리고 또 안면 미용, 탈모 개선, 부터 비만 이런 쪽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 쪽이 눈길에 갑니다. 특히 혈당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케어젠 제품 한 포를 딱 먹으니까 네. 혈당이 순식간 한 30분 만에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에 뿌리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황반변성 치료용 의약품 이쪽에 대해서 임상시험 계획 8월 달에 미국의 IFDA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IND 임상시험 계획이죠. 이거 제출한다고 하게 되면 성과의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쪽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 올라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회사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 수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1분기 쪽에서 나왔던 실적도 그렇게 부진하지 않기 때문에 시총은 1조 원대라고 하더라도 아예 실적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10만 원대 밑에서는 자리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 일단 12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만 2천 원대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케어젠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가 9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케어젠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나왔습니다. 네. 마감의 살 종목. 오늘 보니까 네. 수급이 정말 대단해요. 그쵸. 최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이 종목은 끌어담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골라왔고요. 네. 어제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슈에서요. 지금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인데, 글쎄요. 일단 살 가격대는 정확히 좀 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봉상에서 보이는 이 가격대 14만 원 부근에서는 셀트리온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도 추세가 계속 수급에 의해서 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약간 수급 장세,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약간 의약품,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로 몰리는 게 살짝 경기 방어주 성격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이제 중요한 램시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쪽들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램시마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제형이 바뀌는 거예요. 램시마 SC라고 하는데 이게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기존의 램시마는 내가 맞으려면은 이거 집에서 혼자 못 놨어요. 병원에 가서 약사, 그 간호사한테 주사를 직접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램시마 SC 제형은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이다. 그래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치료 효과 면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지금 임상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편의성을 높인 매출 증가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신제품 런칭 이슈까지도 지금 하반기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유럽 아바스틴 시밀러, 그리고 내년 7월에는 휴미라 쪽에서 북미 쪽, 휴미라의 북미 쪽에 런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제품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수익성이 좋지 못했던 이제 진단 키트 쪽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25%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 낮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잘한 거 아까 키워드에다가 제가 써드렸죠. 네,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은 빨리 접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일단 가격은 지금 수급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내려서 잡으려면 못 잡아요. 그냥 5일선 터치하면은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4만 원 매물대까지 잡아놓고 향후에 추가 상향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120주선 24만 원 돌파한 이후에 위쪽으로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표가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6월 21일 이후로 딱 하루 빼고 계속 올랐어요. 맞아요. 네. 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계속 올라주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매도하지만 주가가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케어젠에 대해서 마감에 공략해보겠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볼게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르게 오후 들어서 지수가 더 많이 밀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2% 하락까지도 눈에 띄고 있는데 2293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끝까지 버티면서 형보다 아우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오후장까지 드리다가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좀 다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0.9%까지 하락하면서 744.1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환율이 계속 문제예요. 이 환율이 1,300원대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올 만한 거리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왜 계속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면서 오늘 장도 양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 하락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